so easy. 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빈부격차 오해와 진실. 빈부격차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소득격차 7배로 벌어졌다. 아휴, 누구랑 7배로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하고 저랑 7배쯤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요새 수입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옛날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돼야 됐습니까? 자, 빈부격차 10년 만에 최악인데, 자, 최저임금발 두 번째 참사랍니다. 자, 최저임금이 빈부격차를 가져왔다. 놀라운 주장이죠. 경제학적으로 참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빈부격차가 최악이 됐다. 놀라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뭐 어떤 그게 아니라 일단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빈부격차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부 정책과 우리가 생각하는 빈부격차 심화와 완화의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왔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 준표 형님께서 뭐라 표현하느냐? 대중이 오빠 너무나 오빠 양반 오빠 그네 언니 중에서 진위계수. 진위계수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불평등을 나타내는 계수죠. 그래서 0일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 불평등한 거고요. 1이면 완전 평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수치를 갖다 무슨 계수? 진위계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진위계수 뭐 이건 제 경제학 강의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꼭 유료 강의 오마이스쿨에 들어오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강의죠. 이 무료 강의랑은 또 자, 여러분 뭐가 된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다. 그래서 뭐라 표현합니까? 우리 준평님께서 야, 노무현 대통령 때 불평등이 제일 심했어라고 말합니다. 자,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진위계수가 제일 높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진위계수, 이건 전 세계 진위계수거든요. 표를 보시면 이해하는 건데 전 세계 진위계수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일수록 빈부격차가 완화된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화된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표에 따르면 우리하고 일본은 저 측정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근데 중요한 건 정권별 진위계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깜짝 놀랄 일 있죠. 노무현 정부 때 빈부격차가 뭐 됐습니까? 엄청 심화됐고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뭐예요? 빈부격차가 완화됐죠. 그럼 당황스럽죠. 앞에 건 모르겠는데 우리 이분이 빈부격차를 완화시켰다고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쵸? 딱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런 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왜? 지금하고 똑같아요. 노무현 정권 때도 노무현 정책, 정부 정책 3년 성적표. 꼭 이거 문재인하고 이름만 바꾸면 똑같잖아요. 2006년인데. 뿌린 대로 걷었다. 탁 나옵니다. 무슨 신문인지 말 안 하겠어요. 뭐라고요? 중산층은 붕괴되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져. 이렇게 나오죠. 이건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돼야 하느냐? 정권은 가진 자를 때려서 못 가진 자의 아픈 배를 자극하는 정치 논리를 일관했다. 그 일과로 투자 가지고 일자리가 함께 감소해서 못 가진 자의 배를 더 고프게 만들었다. 어이 배고파. 넌 배부르냐? 자,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자, 근데 제 말씀은 뭐냐면 노무현 정권 때 이걸 보여드릴게요. 계층별 세금 증가율이거든요. 그럼 노무현 정부 때 보시면 알겠지만 하위 20% 세금 증가율보다 상위 20% 세금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부자한테 세금을 어떻게 했다? 더 많이 걷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전 저게 꼭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안 걷어야 될 때도 있죠. 모든 세금 정책이라는 것. 항상 직접세가 좋고 간접세가 나쁜 건 아니듯이. 그것도 제 강의를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정책이 좋았다 나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부자한테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거두고 가난한 사람한테 무조건 세금을 적게 거두는 정책이 저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항상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 정책만 보면 빈부격차는 당연히 뭐 됐어야 된다? 완화됐어야 되죠. 근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완화됐어요? 심화됐어요? 심화됐죠.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빈부격차의 문제는 정권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더 심각한 트렌드, 구조의 문제에서 바라봤을 때 이 말을 했은 이유는 정권이 당대 정권만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빈부격차의 문제는 다뤄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노무현 정권 때 부자한테 세금을 이렇게 더 많이 걷었는데 그럼 빈부격차는 더 뭐 됐어야 되는데 완화됐어야 되는데 왜 더 심화됐어요? 당연히 이때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세계적으로. 부동산 있어요? 오케이? 부동산 폭등기에는 당연히 빈부격차가 뭐 되겠습니까? 심화될 수밖에 없죠. 자산 버블이 터지는데. 저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완화된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심화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한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정부만이 아니라 다음 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드리느냐?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정책 시차인데 노무현 정권 앞에가 뭐였죠? 누구 때였죠? 김대중 정권이었잖아요. 김대중 정권이 뭐로 시작됐습니까? IMF. IMF가 우리한테 뭘 요구했습니까? IMF가 우리한테 뭘 요구했었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금리, 노동시장 유연화, 공적자금 투여. 이거 전부 다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던 요인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시작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였던 IMF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몇 년 뒤에 그 정책의 반영으로 인해서 빈부격차는 뭐 될 수밖에 없었다? 심화되는 구조였다. 거기에 부동산 버블이 터졌다. 그래서 노무현 당시에는 정책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쓰더라도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명박 때 보자라는 거죠. 빈부격차가 완화되죠. 그럼 사람들이 왜 완화됐을까라고 하면 거꾸로죠. 이명박 정부 때는 가난한 사람의 세금 증가율이 부자들의 세금 증가율보다 높았어요. 딱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당연히 이명박 정권 때는 빈부격차가 완화됐어야 돼요? 심화됐어야 돼요? 심화됐어야 되는데 완화됐다는 거죠. 왜? 정부 정책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중요한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가 존재했었다. 바로 여러분 뭐가 있었다. 2008 금융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금융위기 터지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이때 주식 다 폭락하고 부동산 다 폭락, 다 거꾸로예요. 주식 폭락 상관이 있어요? 없죠. 갖고 있는 주식이 있어야지. 주식 폭락하면 선생님이 슬퍼요? 아니면 저 이재용 오빠가 슬퍼요? 재용이 오빠가 훨씬 슬프겠죠. 간단한 거예요. 누나가 슬퍼요? 부진이 언니가 슬퍼요? 부진이 언니가 슬픈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도 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도 전체적인 구조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도 이때만큼은 빈부격차가 완화됩니다. 이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예요. 회복되면서 다시 심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 그럼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떨 것이냐라고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아마 한국 사회는 당분간은 빈부격차 심화를 피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왜 빈부격차의 심화를 피할 수가 없느냐? 첫 번째 노령화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죠? 이 얘기는 뭐가 되느냐? 젊었을 때는 소득도 어때요? 다 비슷하죠? 20대 소득이 차이가 커요? 50대 소득이 차이가 커요? 그래서 노령화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구간이 들었으면서부터 매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존재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무엇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요인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기술 혁신의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거예요. 어느 시기나 똑같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였고요. 조선에도 이양법이 들어오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겁니다. 산업혁명 때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래서 기술 혁신의 시대가 빈부격차 심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에 대한 정부의 아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이 있어야만 그 심화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현재 큰 구조적 정서다. 이건 뭐 정권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르다는 말씀드리면서 생존경제 계속